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돌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작전은 건설주입니다. 연초만 해도 건설주 비관이었었고요. 개인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이 또 건설주였었는데 항상 저건 공식 같습니다. 개인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외면될 때 외국인 기관 와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는 건데요. 지금 1분기 실적들 발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깜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관련한 테마도 있다는 점 작전주 돌입해 볼 텐데요. 어제 대우건설이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통 실적이 개선되려면 매출이 느는 와중에서 영업이익도 따로 늘면서 즉 매출 증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어제 대우건설을 좀 살펴보면은요. 1분기 매출이 무려 16%나 이제 전년 동기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업이익을 봤더니 영업이익은 1,500억이 넘게 되면서 전년 대비 이게 20%가 아닙니다. 무려 32%가 늘어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거든요. 왜 매출은 주는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우건설은 주택 쪽에서 그동안에 받았던 저가 물량들을 다 털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원가율 반영되는 사업이 있었고 플랜트 사업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서 수익성이 꽤 나더라. 그리고선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큰 문제 없다. 세간에서는 PF 위기설도 이야기하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하고 있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살펴보면 이게 대우건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이 1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면 다 깜짝 반등. 뭐 이렇게 좋았어? 라고 하게 되는데 현대건설이 어제 나왔었죠. 1분기 영업이익이 2,137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HD 현대산업개발도 1분기 영업이익이 540억인데 거의 또 전년 대비 30%나 늘어났습니다. DLENC의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게 또 33%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의 좀 뒤통수를 찌는 게 나옵니다. 아니 4월 위기설이라면서 PF 7월 위기설 다 망한다는데 실적은 왜 좋지? 하고 시장은 더 똑똑했습니다. KRX에는 이제 업종별 지수가 있잖아요. 건설 지수가 올해 연초 이후에 이미 20% 올랐고 지금 제가 언급했던 저런 기업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다 30% 지금 오르는 소리 없이 강한 종목들인데 자, 제가 이제 그림 하나 현대건설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분기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매출 보면 작년 1분기, 2분기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진짜 형편없죠. 1%대가 나오고 작년 4분기에 그나마 이제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도 확 줄었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매출이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폭증을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지금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2,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저게 지금 모든 건설주들에 나오는 행태입니다. 매출액은 사이즈는 줄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급증하면서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이제 저런 모습이 제가 현대건설을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니 왜 이러지? 매출이 저렇게 줄고들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건설주들은 원가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돈 든 게 100이라면 원가가 110이면 손해고 원가율이 한 80이면 20 남겨먹는 건데 아직까지도 원가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저렇게 마진을 남겼을까?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이게 케바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각 대형 건설사들마다 좀 이 모멘텀이 다른데요. 어떤 기업은 해외 수주한 것들이 많았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랜트 쪽에서 이익을 좀 남긴 데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에서 공통적인 하는 목소리가 그동안에는 막 그 부동산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건설사들이 저가에 막 수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뉴스에도 많이 보듯이 지금 원가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면서 막 조합이랑 싸워서 공사를 한 해 만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저가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을 다 털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나름대로 제값받는 현장들의 실적이 반영되고 있어서 저렇게 마진율이 개선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월 위기설 얘기하고 야 지금 부도 처리될 기업들이 넘쳐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게 대부분이 중소지방건설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고요. 특히 건설주들이 지금 이렇게 좀 주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대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야 약간 동상이몽으로 이 건설을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돌아 보면 건설주에는 여야 모두 나쁠 게 없거든요.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하니까 뭐 당연히 건설주들은 웃을 수밖에 없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 확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결정이 났으니까 100만 가구의 기본주택 이야기도 하고, 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거 여야 같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기대감만으로 지금 상당 부분 6월 대선 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선 수혜주로 이게 지금 건설주가 오히려 좀 탑픽에 좀 올라오는 이런 모멘텀도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지금 앞서도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연준도 금리 인하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금리 한 3%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더 떨어진다? 한 번 더 영끌족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건설에 대한 수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크게 한 세 종목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HD 현대산업개발, 두 번째가 DLENC, 세 번째가 현대건설인데요. HD 현대산업개발은 웬만한 증권사들의 다 탑픽인데, 그게 하여간 국내 시장 들썩, 서울 수도권 부동산 들썩하면은 HDC 현산, 이건 마치 공식처럼, 게다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저가 물량이 저가 프로젝트를 다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게 하도 저가 수주를 안 합니다. 왜? 해보니까 나중에 조합이랑 싸우고 문제가 돼서 웬만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HDC 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가율이 좀 그나마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두 번째가 DLENC인데요. DLENC 하면 떠올라야 될 것이 탄탄한 재무구조. 수년금이 거의 1조 이상 쌓아놓고 있는, 만약에 밸류업 한다 얘기 나올 때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DLENC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DLENC는 대우건설 못지않게 화학 정유, 플랜트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주택시장이 배고플 때 이 플랜트로 좀 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 저의 개인적인 탑픽은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일단 전분기에 다 좀 털은 것 같아요. 빅베스 좀 해서 적자 갔다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을, 분기 흑자 전환을 한 데다가 또 원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SMR이든 아니면 미래형 원전이든 지금 미래 먹거리로 현대건설이 지금 약간 원전 신재생으로 딱 숟가락을 좀 하나 올려놓고 그런 능력도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대형 건설주를 이번에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렇게 작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